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쭉 빠지고 있어요. 근데 어제랑 오늘의 성격은 조금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하락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죠?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합병 이제 검토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 제약이 아니라 셀트리온 쪽에서 이걸 반대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너무 고평가됐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게 오히려 이런 대기업 이 대주주인만큼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욕심이라는 걸 두고 생각을 하면은 특히나 한국 증시는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항상 이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에서 상장했다든가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물적 분할에서 상장이 됐다든가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도 비슷한 한국 이 증시의 성격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합병을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니, 중간에 나가는 비용이 아까우니까 효율화 하자 이거였잖아요. 제약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모든 의약품을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의약품 생산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국내 이쪽의 유통은 독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만큼 크진 않더라도 이게 작은 파이는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 회장단 입장에서도 할 얘기는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주들 입장에선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때마침 올해 9월달 어떤 내용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시장이 좀 눌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의 급락이 나오게 되었는데, 근데 이게 미국의 제조업이 많이 꺾여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확 올라갔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건 9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었을 겁니다. 지금 5.5인데 하나도 없죠. 0%예요. 그러면 100%가 금리 인하를 9월 시작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 연 말까지 딱 보면은 어떤 내용이 보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추가적으로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 보면은 한 번 인하면 5.25인데 5.25가 없어? 그러면 두 번 금리 인하 100% 그리고 12월 보면은 분명 두 번 금리하면 5.0인데 5.0이 없어? 아, 세 번 금리 인할 확률 100%로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미니멈 현재 위치에서 0.75%의 금리가 떨어질 거를 12월까지 보는 사람들이 100%로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셀트리온 쪽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 미래의 배율을 현재로 끌고 오고 있는 성장주란 말입니다. 유동성이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래의 거를 훨씬 더 많이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타이밍이랑 이 합병 타이밍이랑 얼추 맞물리게 된다면 그냥 시장의 흐름 때문에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시끄러운 소식 별로 없이 그냥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얘네가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거 그것도 한번 의심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합병 이후에는 모든 게 효율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계속 3% 언더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요거 생각을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뉴스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내용이 괜히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급과 차트 한번 보도록 하면 어제까지는 외국인이 되게 매도 많이 했는데 다시 컴백 조금씩이나마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기관 쪽 매도가 멈추게 되면은 그럼 현재 이 가격대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가 하락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요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여기 241선 위로 빠르게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아래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스트가 뭐냐라는 걸 보면은 빠른 시간 내에 여기 위에서 자리 잡는 거. 그랬을 땐 60일선 위에서 버티면요. 보통 이렇게 바닥 잡고 여기가 3개월 라인이거든요. 한 분기예요. 그러면 여기 돌파하고 자리 잡으면 그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특정 이슈가 아니었다면은 더 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게 되었었을 거라는 거예요. 시도했던 거 실패했던 거 다시 한번 2차 시도해서 성공하는지 요거 한번 노려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회복 못하면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느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아마
여기 481선까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땐 이제 바로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좀 길게 질질질질 끌려가다가 여기 61선을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241선까지 일단은 갑니다. 1차.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눌리게 되면 그럼 단타 끝난 거죠. 예, 매도해야죠. 근데 반대로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 상황에서 241선 돌파하고 자리를 잡게 된다면 61선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나머지 이평선들도 다 떨어지게 되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한 번 상승을 준비하는 거죠. 해서 여기서 자리 잡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완성시킨 다음에 올리면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나중이긴 하지만 여기서 자리가 잡히게 되면은 지켜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속도가 여기 위냐 여기 위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갈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현재 요 제약 관련해서 합병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솔직히 한국 증시 몇십 년 동안의 역사를 공부해온 제 입장에서는 항상 대주주가 원한 방향대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다. 심지어 얘는 부산과는 다르게 명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9월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얘는 올해 연말까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요거 한번 노려보시면 좋고, 세 번째, 수급은 외국인 기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240일에서 지지가 되느냐, 480일에서 지지가 되느냐, 요게 갈리게 될 것 같은데, 일단 240일 위에 있으면 60일 위에서 이 돌파 이후에 자리 잡으면 이때 본격적인 상승 누려보면 되고, 480일선 위에 있다면 60일 돌파는 기본이고 241선 돌파까지 진행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 노려보면 좋겠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241선 위로 빠르게 회복하는 게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셀트리온 제약 여러분들 점검하시는데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고 주말 잘 보내세요.